품격 있는 아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뭐 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최근 4년 동안에는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만에 있는 일인데요. 그러자 이를 두고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절대 오지 마라, 오히려 광주를 모독하는 행위다 그러면서 오지 말라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저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광주 시민들은 도대체 자유한국당을 그리고 황교안 대표를 왜 이렇게 반대하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언가 궁금해지고, 또 한편으로 그러면 황교안 대표는 이런 반대를 무릅쓰면서 왜 자꾸만 광주를 가려고 하는가? 광주에 가서 물세례를 받은 지도 지금 며칠이 안 지났거든요. 그런데 또 광주에 가서 시민들을 자극을 하겠다는 의도는 또 뭐냐? 좋게 보려고 마음을 먹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부가 주최하는 행사에 야당 대표로서 참석하는 것이 뭐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광주 시민도 결국에는 내가 끌어안아야 할 국민이니까 그런 포용성 내지는 진정성을 보여주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할 수는 없는가. 그런데 그렇게만 보기가 좀 어려운 것이 좀 무리가 따르더라고요.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이 5.18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황교안 대표 본인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황 대표가 본인의 이미지 세탁용으로 광주를 이용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광주 시민들이 황교안 대표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보자면 지난 2월에 있었던 5.18 공청회, 한국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거기에 가서 또 망언을 함께 하기도 했죠. 또 하나는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 무자격자를 추천을 해놓고 다시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제 추천을 거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몇 달째 지금 질질 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에 협조를 안 하고 있어서 지금 몇 달째 공전을 거듭하게 만들고 있고요. 오히려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에 협조를 하기보다는 5.18의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을 두둔하는 사람을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해놓고 있죠. 먼저 지난 2월에는 국회에서 5.18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공동 주최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지만원 씨가 참석을 해서 강의를 하다시피 했죠. 지만원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5.18에 북한군 600명, 북한 특수군 600명이 벌인 게릴라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그러면 아이들과 노인들은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들도 다 이 게릴라전에 동원된 공작조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죠.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이 공청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김순예 의원 그리고 이종명 의원 역시 한국당 의원들인데요. 김순예 의원은 여기 참석해서 뭐라고 했는고 하니 5.18 유공자를 종북 좌파라고 몰아붙이고 5.18 유공자를 괴물 집단이다,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 이렇게 막말을 늘어놨습니다. 또 여기에 함께 참석한 이종명 의원은 5.18을 광주 폭동이라고 규정을 하고 80년에 일어난 이 광주 폭동이 10년, 20년 후에 정치적으로 이용된 세력에 의해서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40년쯤 지났으니 다시 뒤집어야 한다, 이런 또 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자 한국당에서는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열었는데요. 그나마도 김진태 의원과 김순예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자라는 이유로 징계를 미루고 이종명 의원 한 사람에 대해서만 징계 의결을 했습니다. 제명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전당대회 끝나고 마지못해서 이제 김진태 의원 그리고 김순예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의결을 하기는 했는데, 김진태 의원은 경고, 김순예 의원은 3개월 당원권 정지, 이런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의원총회를 열어서 추인을 받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의원총회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기로는 했지만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그나마도 솜방망이 징계다. 또 한 가지는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각 당이 이제 진상규명 조사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당에서 3명을 추천을 하는데 여기에 누가 또 포함되느냐 하면 지만원 씨를 포함시킨다고 그랬었죠. 물론 말도 안 되는, 뭐 더 이상 거론할 가치도 없기 때문에 물론 추천을 끝까지 안 했습니다. 근데 3명을 추천을 했는데
이 진상규명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한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이 최소한의 기계적인 자격 기준이 있는데, 한 명은 그나마 기준을 충족을 하는데 두 명은 기준에 충족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분야에서 종사했던 사람이고 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추천을 해달라고 청와대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걸 자유한국당에서 미적미적 지금 안 하고 있죠.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가 추천하는 건데 왜 감히 안 받아들여, 이런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상규명조사위조차도 제대로 지금 출범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상로 위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국당이 추천한 심의위원인데요. 이상로 위원이 지난 3월에 5.18의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하고 있는 유튜브 영상 30건이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이 심의위원회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유튜브 채널을 제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튜버들에게 이 심의 안건이 뭐고 그리고 민원인이 누구고 이런 비공개 심의 정보를 유출을 했죠. 그것 때문에 방통심의위원회에서 규정 위반이다 해서 자진 사퇴를 권고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 이상로 위원이 심의위원회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 5.18에 대한 역사 왜곡 인식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해당 영상물에 대한 제재 의결을 반대를 하고 또는 결정을 유보하자고, 심의를 유보하자고 주장하는가 하면 오히려 옹호를 하기도 했죠. 심지어는 본인이 그 해당 유튜브 채널에 직접 출연을 해서 본인이 소속돼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소위원회, 통신심의 소위의 결정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이런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이 심의를 하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찾아보려고 이 소위원회 회의록을 몇 달치를 다 뒤져봤습니다. 이분이 이 회의를 하면서 어떤 발언까지 하냐면, 5.18의 광주에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국가 정부기관의 결론이 난 적이 있느냐, 발표가 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발표나 규명된 바가 없으니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해괴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회에서는 이분이 민원인의 신상 정보까지 포함된 비공개 심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사퇴 권고까지 했는데, 본인은 뭐 사퇴를 하지 않겠다, 정의의 이름으로 사퇴하지 않겠다, 이게 본인의 워딩입니다. 나는 정의의 이름으로 사퇴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퇴를 거부했고, 결국에는 7차례까지 이 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파행을 겪은 끝에 기피 신청을 하게 됩니다. 5.18 기념재단에서 이 심의위원 기피 신청을 해서 그것이 결국 의결이 되고, 그래서 위원이 제척이 된 상태에서 심의가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이 해당 영상물 30건에 대해서는 접속 차단이 의결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신심의 소위에서 이상로 위원을 빼는 그런 방안으로 위원 변경 결정을 하자, 이분은 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이 결정을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같이 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어떻게 이런 분을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을 했는지 참 답답합니다. 근데 이분만 유독 그래요. 한국당이 추천한 위원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당장 이 해당 안건을 심사했던 통신심의 소위원회 위원장인 전광삼 소위원장도 한국당이 추천을 했던 분입니다. 심지어는 진박으로 불렸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도 상식선에서 그래도 심의를 하려고 하는데, 유독 이 이상로 위원만은 이런 비상식적인 발언과 그런 행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결국 최근에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 광주 시민들의 감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한국당이 가해자격 아닙니까? 광주 시민이 피해자고, 그런데 이 가해자가 오히려 몇십 년 지난 뒤에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광주 시민들을 공격을 하고 나옵니다. 이걸 용납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사자라면.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련의 일들, 진상규명에 협조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가해자격인 한국당이 진상규명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또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폄훼하고 모독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무슨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광주를 또 오려고 하느냐,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